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상속세, 증여세 내는 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층이 세습되는 것처럼 느끼고, 첫 번째 스타트하는 출발선이 다르다. 보통 잘 사는 집 애들은 뭐 10억짜리 집에서 20억짜리 집에서 더 큰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이게 출발점이 너무 다르니까 난 평생 벌어도 그 집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1년에 1억도 못 버는데 무슨 10억짜리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계층이 세습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속세, 중에서 많이 부과해야 되느냐? 사실 부모가 계속 고생해서 돈 벌어놓은 걸 갖다가 그렇다고 다 뺏어가는 게 맞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제가 강남에 살아요. 근데 제 아들이 저랑 살다가 제가 사망사고가 났어. 우리 아빠가 다 죽었다 갑자기. 그럼 애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 집 팔아야 돼요. 상속세 내려고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럼 자기 터전을 나가서 뭐 상속세 40% 만약에 냈다. 그러면 얘는 갑자기 자기가 살던 주거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뭐 어디 그 경기도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이것도 문제 아니냐. 와이프랑 제가 살다가 만약에 제가 사망을 했어.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커요. 금액이 30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갑자기 제가 죽었다고 해서 집에 쫓겨날 일은 없는데 이것도 많이 고쳐진 건데. 그리고 나서 엄마도 또 연락이 또 돌아가셨어. 그럼 결국 그 집은 결국은 다 팔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도 상속이 한두 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날아갑니다. 그리고 팔아야 돼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있던 집을 팔아야 돼. 지금 문제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속세액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만약에 건물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만약에 20억 나왔다. 50억짜리 건물을 받으면서 20억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상속받은 게 A와 B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 하나 뭐 조그만 건물 하나 있었다고 쳐요. 근데 집이 두 채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를 그러면 금매를 내놔야 돼. 이걸 상속세를 내려면. 그러면 요즘에 팔리냐고요. 안 팔리니까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상속세를 내려고 집을 급하게 팔면 금매로 더 다운돼서 팔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또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세금을 이중으로 내, 상속세 내야지, 양도세 내야지, 안 팔리니까 금매로 또 다운돼야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다른 재산을 팔아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속받고 몇 년 동안 그 세금 내시냐고 고생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가업입니다. 가업. 어떤 분들이 어머니가 재주가 좋아서 떡집 이름으로 무슨 도사떡 이렇게 해서 떡을 굉장히 잘 팔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뿐만 아니라 도사떡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놨었어.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다 내야 되냐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럼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식회사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기업들이 난리가 나는 이유가 배 아파서,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은 계속 계층을 세습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지분, 주식을 팔아야 돼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면 이게 엄청나게 싸게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 어머님 명의로 돼 있을 땐 그러면 다 세금 내고 나면 다 망하라는 거냐. 다시 시작하라는 거냐. 그게 문제여서 실질적으로는 가업승계 형태로 해서 그거를 세금을 굉장히 감면해 주거든요. 이거를 또 이제 지난번에 우편성달 이런 거 본 것처럼 가업승계 형태로 하면 상속세를 좀 절감할 수 있겠구나라고 나온 게 뭐냐면 이 베이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똑똑한 증여 50억 당의 베이커리 카페 지어서 증여세 신유가 왔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커리 카페는 기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형태로 증여를 하면 훨씬 더 절세효과가 있다. 요 내용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5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땅을 보유한 자산가 김모 씨가 3년 전에 이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만약에 자녀에게 땅을 증여하면 땅값의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가업상속승계를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거업은요, 기업 승계 시에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기업상속공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1억 원에 불과했던 기업 상속 공제가 지금 현재는 최고 600억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600억까지는 기업 상속 공제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업 승계 증여입니다. 이번에는 증여 때는 10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율 10%만 적용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 상속 공제, 상속이 공제되는 부분은 600억. 그다음에 가업 승계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10억까지는 면제고 그다음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 10%만 내면 된다. 그래서 이게 가업 승계 형태에 해당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업종에. 그래서 빵하고 커피를 함께 만드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 이거는 제과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증여만 보면 일반 증여에는 증여세율이 50%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0억 상당을 증여할 경우에는 누진 공제액 4억 6천 빼고 증여세가 20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서 가업 승계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예요. 공제 10억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 되니까 증여세 4억만 내면 돼요. 이렇게 지금 혜택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또 탈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알고 이렇게 이용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것, 이게 좀 문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좀 우리나라에는 장인이 없어요, 장인이. 장인을 만들어내려면 뭐 만약에 우리 목고기 같은 거 장인, 돈도 좀 벌어.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던 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아들한테 지금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팔아야 돼! 기계부터 시작해서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부터. 왜냐면 다 증여세 상속세를 워낙 많이 내니까요. 50%까지 증여를 내고 상속세도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가업승계 형태를 이용하라. 이렇게 좋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면만 보시고 욕할 건 아닌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이커리 카페를 주 영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서 10년 이상 경영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우선. 그 다음에 자녀는 가업승계 후에 3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서 5년까지 대표직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 1년 이상 휴폐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까지 합쳐서 최소한 15년 정도는 카페를 운영해야 된다. 제가 오늘은 이제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 대상 업종이 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